양파 볶으면서 내 영혼도 타버려가지고 내가 약간 다운됐는데 감자가 많이 초록색인데 나 이따 시식해도 돼? 많이 초록색인데. 죄송해요. 세 번째로 감자 1,500? 150? 150. 죄송해요. 긴장이 돼요. 안녕하세요,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김대리표 일본식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카레에 사용할 재료는요, 재료 하나씩 소개 좀 해드릴게요. 먼저 양파 들어가는데, 일본 카레에서는 양파를 많이 넣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로는 양송이버섯, 얘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냉장고에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같이 준비를 했어요. 양송이버섯이나 브로콜리 같은 재료를 카레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같이 볶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, 다 끓이고 맨 마지막에 넣어서 이 야채들이 너무 숨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당근, 죄송해요. 세 번째로 감자, 네 번째가 이제 당근이 있는데, 사실 일본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야채가 양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한국에서는 당근이랑 감자가 빠질 수가 없죠. 그래서 좀 같이 준비를 했어요. 일본에서도 넣긴 넣습니다. 그리고 실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뿌리셔도 됩니다. 그리고 왕새우 튀김, 일본식 카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튀김류를 위에 고명으로 올려서 같이 나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토핑용 재료로 복신지, 뭐 오복채라고도 부르는데 무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, 카레 프랜차이즈 가면은 파랑 마늘 후레이크는 공짜인 프랜차이즈가 있죠. 그래서 같이 좀 준비를 했고요. 메인 단백질 재료는 삼겹살을 준비했어요. 삼겹살 없으신 분들은 닭고기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고 해산물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양파 볶을 때 쓸 식용유 준비했는데, 식용유보다 좀 더 풍미를 원하시면은 버터 사용하셔도 돼요. 가능한 가염 버터보다는 무가염, 간이 안 돼 있는 버터 써주시고요. 그리고 이 소스 궁금하시죠? 얘가 바로 오늘 김대리의 픽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친구는 불독 돈가스 소스인데, 왜 이 상품을 김대리의 픽으로 뽑았냐면은, 카레 전문점에서 사과나 뭐 바나나 같은 초콜릿 같은 걸 넣어서 약간 감칠맛이나 단맛이나 풍미를 더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재료 관리도 좀 힘들죠. 불독 돈가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의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. 그런 과일 대신에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로 불독 돈가스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메인 재료죠, 카레 준비했어요. 오늘은 고형 카레를 준비했습니다. 카레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은 별도로 궁금한 게 뭐노라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사용할 카레 상품의 이름은 자바카레라는 고형 카레입니다. 이 카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만들었을 때 색상이 좀 밝은 게 특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색이 진한 일본식 카레보다는 약간 양식 카레에 조금 가까운 카레인데, 일본식 카레 만든다면서 왜 양식 카레 써? 라고 하시잖아요. 근데 카레를 만드는 회사가 일본이고 양식의 느낌이 나는 거지 뭐 양식풍 카레는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중적인 자바카레 고형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바로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. 일본 카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양파라고 말씀을 드렸죠. 양파는 그냥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양파는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. 볶을 거기 때문에 크게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가능한 좀 얇게, 이유가 두껍게 되면은 볶을 때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가능한 좀 얇게 썰어주세요. 양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?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볶고 나면은 한 주먹도 안 남아요. 다음으로 양송이버섯, 얘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. 남아있어서 아까우니까 4등분 하셔도 되고 슬라이스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슬라이스로 잘라서 넣겠습니다. 감자랑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적으로 좀 크게 보여지게 하려면 크게 잘라주시면 되고, 아니면 익는 속도도 좀 빠르게 하고 나는 좀 일본식으로 건더기가 없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작게 잘라주셔도 돼요. 또는 뭐 크게 자르신 다음에 갈아주셔도 됩니다. 요 감자가 많이 초록색인데 나 이따 시식해도 돼? 많이 초록색. 실파. 마지막으로 고기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. 삼겹살 준비했는데 비싼 거 같다 하시면 돼지고기 민지 있죠? 갈아진 고기, 그걸 쓰셔도 상관없어요. 좀 작게 자르겠습니다.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. 이제 카레를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카레는 프레이크, 고형, 그리고 뭐 레토르트까지 3가지가 있는데, 오늘 사용할 고형도 마찬가지고 프레이크도 카레 1대 물 6 비율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어떤 카레든 모노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다 동일합니다. 저는 오늘 1인분으로 안 할 거고 한 5인분 정도 계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인분에 대략적으로 카레가 한 30g에서 40g 정도 들어가거든요. 1,500? 150? 150. 죄송해요. 150이구나. 긴장해서 그래요. 그리고 물 150 곱하기 6은 900. 9,000이요? 큰일이네. 물 900. 계량까지 끝났습니다. 9,000. 이제 튀김을 튀겨주시면 돼요. 튀김 온도는 165도로 설정해 주시고요. 왕새우 튀김은 냉동 상태로 튀겨주시면 됩니다. 기름이 지금 올라왔고
튀겨주세요. 시간은 한 4분 할까요? 타이머 눌렀어요. 어떤 튀김류를 썼냐에 따라서 돈가스 카레가 될 수도 있고요, 오늘처럼 뭐 왕새우 튀김 카레가 될 수도 있고, 감자고로케 카레, 이런 식으로 튀김에 따라서 메뉴를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가게에 사용하시는 튀김이 있다면은 그런 튀김 종류를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튀긴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채반 같은데 기름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빼서 한 1분 정도 휴지를 시켜준다고 하는데, 이렇게 좀 휴지시키신 다음에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양파를 볶으실 때는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는 게 아니라 약한 불에서 장시간, 최대한 오래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숨이 죽고 양파의 매운맛은 날아가고 단맛만 남습니다. 식용유 또는 버터 넣어주세요. 저는 오늘 식용유를 사용을 할게요. 둘러주시고 약한 불에서부터 넣어주세요. 양파 넣어주시고 볶아주시면 됩니다.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볶는 이 작업이 카레를 만들 때 가장 오래 걸립니다. 이런 식으로 양파가 지금 갈색이 나고 있죠. 이런 거를 이제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는데,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. 이게 카라멜라이징을 하다 보면 냄비 바닥 밑에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어요.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그냥 일반 물을 조금씩 부어서 얘를 카라멜라이징을 해주시면은 이 바닥에 있던 게 물에 의해서 이렇게 씻겨 나오면서 양파에 붙어요. 그러면서 색깔이 좀 더 빨리 납니다. 중간중간에 물을 뿌려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카라멜라이징을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돼야 돼요. 양파 죽 느낌처럼 완전 더 이 양이 줄어들고, 이 양파를 볶아서 단맛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복귀해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. 양파는 이런 식으로 약불에서 오래 볶아야 된다는 거, 이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고기랑 뭐 나머지 야채들은 별도로 볶아서 물을 넣고 끓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고기의 기름진 맛이랑 좀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를 그냥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. 지금 불은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약한 상태예요. 약한 불에서 볶아주시면 됩니다. 고기가 반쯤 익으면 야채, 양송이 빼고 넣어주세요. 수분기가 없죠? 그러면은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. 고기가 이렇게 다 익었으면은 아까 계량한 물이랑 카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,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. 물을 먼저 넣고 얘네를 한번 끓여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고기랑 야채에 있는 맛들이 나오면서 약간 육수처럼 좀 이거를 만들어줘야 좀 더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카레를 넣기 전에 카레에 대해서 이 끓는 동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지금 저희는 오늘 고형 카레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. 이 고형 카레랑 프레이크 카레가 있는데, 프레이크는 오늘 사용하는 이 고형 카레보다 조미율이 조금 낮아요.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낮다는 뜻이에요. 그 말은 내가 카레 라이스로 만들 때 무언가 첨가물들을, 그러니까 조미료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, 오늘 사용하는 이 고형 카레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한 95% 거의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넣어도 완성된 카레 맛이 되게 좋습니다. 이 카레를 제가 왜 같이 넣고 안 끓였냐면은, 이 고형 카레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넣게 되면은 이 겉에가 코팅이 되고 안에가 잘 안 녹아요. 그래서 육수를 한번 이렇게 물을 넣고 한번 확 끓인 다음에 한번 식혀주세요. 이 식힌다는 게 뭐 완전히 차갑게 식히는 건 아니고, 물의 온도가 60에서 70도 정도가 됐을 때 이 카레가 가장 잘 녹습니다. 팔팔 끓을 때 넣는 것보다는 한 김 식히시고 카레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끓고 있죠. 여기서도 좀 더 진한 맛을 볶고 싶으시면은 여기서도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 좀 끓여주세요. 채수가 우러날 수 있도록 고기랑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, 지금 저는 야채를 이렇게 얇게 넣어서 금방 익는데, 뭐 감자나 당근을 되게 두껍게 넣게 되면은 여기서의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야 돼요. 그래야 야채가 다 익겠죠. 그래서 가능한 여기서 야채를 다 익혀주신다 라는 느낌으로 조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한번 끓였고요. 야채랑 고기 볶고 물 넣었잖아요. 카레에 지금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갈색이죠. 왜 이게 갈색이냐면, 아까 저희가 카라멜라이징 양파 만들었죠. 그 양파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카레를 넣지 않았음에도 갈색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양파를 얼마나 볶아줬냐에 따라서 카레의 이 색상도 변하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좀 오래 끓였어요. 감자가 다 익을 때까지 끓여줬고,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김 식힌 다음에, 팔팔 끓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한 김 식힌 상태에서 계량해둔 카레를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카레를 넣고 저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
그리고 이 카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따로 전분물 같은 걸 준비를 안 했죠. 이 고형 카레 같은 경우에는 농도까지 다 잡혀 있어요. 안에 전분이랑 밀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 1대6 비율만 지켜서 카레를 만드시면은 얘가 알아서 농도까지 다 잡아주기 때문에 별도의 전분 처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계속 휘적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얘가 잘못하면 바닥에 딱 붙어서 다시 가열을 했을 때 얘가 붙어서 타버리게 돼요. 그래서 가능한 이 카레가 온전히 풀리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불에서 끓여주셔야 바닥에 카레가 붙어서 타는 일이 없습니다. 카레가 이렇게 다 풀렸어요.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으면은 다시 불에 올려서 추가로 한 번 더 가열을 해주세요. 이제 카레를 담아주시면 되는데 그릇은 좀 두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왼편에 있는 거는 약간 캐주얼 느낌이 나는 그릇이고 제 오른편에 있는 거는 약간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오늘 왕새우 튀김을 올릴 거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릇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담아주실 때 카레를 밑에 붓는 게 아니라 밥 먼저 떠주세요. 카레를 뿌려주시면 됩니다. 실파 팍 뿌려도 되고 한쪽에 정갈하게 뿌려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, 복신지까지 올려주시면은 왕새우 튀김 카레가 완성이 됐습니다. 왕새우 튀김 카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딱히 어려운 건 없으셨죠? 양파 볶으면서 내 영혼도 타버려가지고 내가 약간 다운됐는데 양파 볶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것만 좀 미리 잘 볶아 두시고 시간만 맞추시면은 만드시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는 복신지, 오복채라고도 부르는 이 무절임이랑 같이 카레를 먹는다고 해요. 약간 우리나라 김치처럼. 그래서 저도 얘랑 같이 이 친구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일반 카레를 끓여서 드셔보시면 카레의 향이 되게 진하잖아요. 특히 일본 카레 같은 경우에는 그 향신료 향 맛이 조금 강하고 색상이 진한 게 특징이에요. 근데 오늘 만들었던 이 카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색상이 좀 밝은 주황색이죠. 그래서 약간 일본 카레 색상보다는 약간 양식 카레에 가까워요. 그래서 맛도 조금 더 마일드합니다. 기존에 생각하시던 그런 일본 카레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한 편이고 부드러워서 약간 카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먹기 편한 카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오늘 불독 돈가스 넣었죠.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가도 이 뒤에서 느껴지는 맛의 그런 약간 감칠맛? 깊은 맛?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. 제가 되게 여러 번을 테스트해봐서 아는데 뭐 가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카레 끓여 드실 때 조금 부족한 맛을 살리기에는 불독 돈가스 소스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마늘 후레이크나 뭐 이렇게 같이 막 곁들였는데 사실 김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시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상품 정리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했던 하우스 브랜드의 자바카레 고형 상품이에요. 저도 사실 카레를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향신료 향이 막 강한 것보다는 약간 마일드하고 좀 부드러운 타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카레를 좀 보여드렸고요. 이 카레보다 조금 더 진한 향이나 카레의 어떤 향신료 향이 조금 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브랜드보다는 SB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게요. 카레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. 블렌딩은 이제 섞어서 쓴다는 거를 말하는데 고형 카레, SB, 하우스 여러 가지 카레를 한 3가지 정도 섞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. 그런 카레들을 고르실 때는 뭐 색상이나 내가 어떤 맛을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원하시는 카레들을 섞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맛이 깊이가 있고 풍미가 좋으니까 나만의 가게에서 그런 카레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레를 좀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방금처럼 끓여서 바로 먹었을 때보다 식혀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켰다가 먹는 게 더 맛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야채나 고기에서 그런 맛있는 성분들이 좀 빠지면서 카레에 이렇게 그 육수처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다고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내가 가정이나 가게에서 카레를 끓이고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켰다가 다시 데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댓글이 많이 없어서 답글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